아펜젤러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성현아 선생님. 넘기는 거는 유 국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은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대학교 1학년 때 책프레 할 때마다 김옥길 선생님이 아펜젤러 선생님, 우리의 아펜젤러 선생님, 그래서 왜 이렇게 김옥길 선생님은 아펜젤러 선생님을 찾으셨을까? 그때는 이제 여태까지도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리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앨리스 아펜젤러를 읽고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아펜젤러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맨날 김옥규 선생님이 아펜젤러 선생님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은 이화학당을 스크랜턴 선생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이화학당의 대학과를 그 프라이 선생님이 만드셨다면 진정한 종합대학교로서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원 이름은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미스 아펜젤러 Our College Pres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영원한 최초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아펜젤러 선생님 나니아 연대기도 아니고 연대기를 잠깐 보시면 유년기는 키워드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그 서양인입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아펜젤러 선생님의 아버지는 헨리 아펜젤러 그 배제 학당을 세우신 감리교 우리나라 그 최초 감리교 선교사셨고 1885년에 태어났는데 1884년에 그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로 잘못되어 있군요. 1885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그 한국인이다. 그리고 10살까지 조선에서 성장을 해서 조선말을 하고 공기를 하고 그 조선 소녀와 똑같이 성장을 했다는 게 다른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다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인 중등교 학교에 다니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의 그 명문인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졸업 후에는 모교인 슈펀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 감리교 그 선교사의 그 명을 받아서 선교사의 직분으로서 처음에는 1914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화학당의 교사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화의 스승이 되시고 대학교를 세우신 1914년부터 또 이화에서 쓰러져서 조선 그 한국에 묻히게 된 1950년까지의 이화에서의 그 선생님의 업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서 첫 번째가 헨리 아펜젤러고요. 거기에 그 안겨 있는 분이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이십니다. 뭐 이게 한 1885년 1895년 정도 10살 정도 됐을 때고요. 이 조선으로 돌아오기 직전 맨 그 오른쪽 제가 포인터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그 오른쪽 맨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1914년 아버님이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서 군산으로 가다가 이 풍랑사고로 작고하시게 되죠.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작고를 하시고 나서 미국에서 어머니와 같이 계속 있다가 1914년 조선에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형제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화를 위해서 그 전 슬라이드요. 왜 넘어가셨어요? 이화를 위해서 하신 그 업적을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요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한번 뭐 안 보시겠지만 뭐 굳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미국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 선교사 임명을 받고 한국에 다시 파견이 되십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결국은 신촌 부지의 마련이나 혹은 그 신촌 교사의 건축은 이런 이 해외 여선교회에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교사로 부임을 하여서 이 영어하고 역사를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로 강조를 했던 것은 조선에는 이화학당이 있을망정 조선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과정이 없다. 고등교육의 과정이 없으므로 이것을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 조선 여성들은 해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전문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저기 기고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렇게 이제 1914년부터 21년까지 재직을 하시고요. 7년이 돼서 21년에 1921년에 안식년을 맞이하죠. 근데 안식년을 맞고 돌아오시자마자 1922년에 37세의 젊은 나이에 이화학당의 6대 당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기관으로 유일했던 게 그 프라이 선생님이 하셨던 이화학당의 대학과인데 이 대학과는 전용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당장으로 취입한 후에 가장 큰 첫 번째 업적은 그 이듬해 1923년에 비교적 그 시대로는 수도나 전기나 스팀 난방이 모두 구비된 프라이홀을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신촌 그 부지를 마련을 하고 캠퍼스 마련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중요한 그레이 부인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요. 왜 넘어가시나요? 네. 그래서 다음 안 했어요. 1924년 7월에 기적적으로 신촌 캠퍼스 부지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지 구매 금액이 5만 불이었습니다. 5만 불이었지만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500만 불 이상의 이제 뭐 5천만 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많은 돈을 거의 한 분이 기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1925년에는 이제 노력을 하셔서 대학과를 분리해서 뭐 대학교로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연희 뭐 전문학교, 보성 전문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신조차도 전문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여자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아주 노력을 하여 그 일제의 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에 이화학당 대학과가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첫 교장, 이화여전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박차를 가했던 것은 이제 새로운 캠퍼스 부지로 이제 신촌이 낙점이 되고 부지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1년에 안식년을 하셨으므로 25년에 이화여전 교장으로 취임하고 28년에 이제 다시 안식년이 되셨는데요. 이때부터 마련한 신촌 부지에 신촌 그 캠퍼스를 건립을 위한 큰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28년에 그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고도 쉬신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이제 모금 활동을 하고 안식년이 끝난 후에도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각국을 돌면서 모금 활동을 해서 신촌 캠퍼스 건축 또 이전을 위한 그런 그 발판을 마련하시게 되는데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촌 부지에 큰 돈을 쾌척한 그레이 부인을 비롯해서 선교사셨죠. 그래서 이 그레이 부인은 직접 한 조선에 모시고 와서 신촌 캠퍼스를 신촌 부지를 보여주면서 이화의 비전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여서 그 자리에서 5만 불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인도, 유럽, 뭐 미국 등지에서 모금 활동을 하다가 1931년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귀국을 했을 때 그 동아일보에서는 그런 그 모금의 기쁨을 안고 저녁에 귀국하다 하면서 그 자세한 아펜젤러 선생님의 모금 활동과 신촌 캠퍼스 그 건립을 위한 기금의 그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촌 캠퍼스 건축은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그 미션 건축 권위자인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가시화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뭐 30만 명이 동원될 정도의 큰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35년에 이화 여전히 1925년에 됐으니까요. 10년 만에 신촌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교직원과 학생이 약 450명이 49년 동안 그 역사를 함께했던 정동 캠퍼스를 떠나서 이제 대학과 학생들, 그 전문 학교 학생들이죠. 마지막 체프를 하고 3.2km 이상을 걸어서 신촌 캠퍼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인데. 그때 정동 교사에서 마지막 체풀에서 아펜젤러 선생님은 우리 이화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정체이다. 어느 한 사람이 이화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전 세계의 사랑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신촌 캠퍼스에 도착을 하고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은 우리 익숙한 그 건물이죠. 본관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인디케이터를 할 수 없지만 그 아펜셀러 선생님이 중앙에 그 왼쪽에서 한 5번째쯤 계신가? 그 스크랜턴 선생님의 초상을 들고 있고요. 그 옆에 그 김환란 선생님이 그 프라이 선생님의 초상을 들고서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 신촌 캠퍼스가 생겼고 이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일본의 압박, 일제 강점기의 그 압박과 미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이제 뭐 37년에는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취득을 하셨지만 1939년에 결국은 교장직을 사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아주 업적이라고 하면 그 교장직을 다른 어떤 외부의 훌륭한 뭐 그런 분들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초대 총장이신 김환란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의 후배이자 키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환란 선생님에게 교장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태평양 전쟁 동안은 귀국을 2차 세계대전 동안은 귀국을 못 하시다가 1946년에 다시 이화여자대학교로 돌아와서 명예총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고요. 그 옆에 사진은 1939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 그 교장을 물려주실 때 김환란 선생님과 아펜젤러 선생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6년에 조금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일찍 한국으로 돌아와서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냥 뭐 활동을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이런 그 미 군정의 그 여러 분들과 이화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펀드레이징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도에 채플 도중에 갑자기 이제 말을 못 하시면서 눈이 아른해지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요. 그래서 그 쓰러지시기 직전에 얼른 김환란 선생님이 이제 옆으로
가서 부축을 했는데 그때 소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 여기는 나는 아직도 이화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나는 아직 내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아펜셀러 선생님의 이제 일생은 이화에서 아니 그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면서 결국은 평생을 이화에 봉사하고 이화에서 쓰러지시고 또 한국에 묻히게 된 선생님의 묘지는 그 이 양화진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 묘지이고요. 묘비명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선생님의 일생과 아주 그 일생을 대별하는 그런 묘비명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그 이화여자대학교로 보면 참된 이화의 스승, 최초의 총장님, 진정한 총장님, 현대의 총장의 모델, 이라고 아펜셀러 선생님을 정의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